이 뉴욕 주 지사가 헤지 펀드가 주택을 매수하는 거를 규제를 강화하려는 걸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사는 데잖아요. 이거를 거대한 금융회사들이 가서 사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모처럼 인사드립니다. 오늘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또, 그 사이에 교수님 뵌 그 중간에, 또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참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워낙 경기가 워낙 뒤숭숭하다라는 시그널이 많아서 오늘 이래저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미국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즘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다 해서 미국의 여러 경기 심리 지수는 주저앉아 있고 물가도 좀 안 잡히고 있다. 이런 소식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정작 미국의 주택 시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데이터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우리가 이 뒤에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네. 저게 이제 제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케이스 실러 인덱스예요. 네. 우선 인덱스 관련해서 많이 쓰는 게 케이스 실러 인덱스하고 NIR이라고 그 미국 그 부동산 중개인 연합회가 있거든요. 네. 근데 NIR은 보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시즈널리티가 있어가지고 되게 잘못 나와요. 그래서 우선은 케이스 실러 인덱스가 그 정도는 그나마 낮고, 우선은 맨 밑에가 뉴욕이고요. 뉴욕. 그리고 그 위가 미국, 예. 그 다음에 이제 버스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인데, 네. 저거는 지금 예. 어디가 높다 낮다는 안 나타나시는 거고, 안 나타나는 거고, 단순히 이제 시계열적 흐름만 나타나는 건데, 네. 저기서 보여주는 게 2022년 중반이 사실은 최고점이에요. 네. 그 다음부터 23년 1분기까지가 많이 떨어지는데 지역적으로 좀 다르죠. 네. 그 다음부터 보셔야 될 게 2023년 초반부터 예.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다 상승 추세예요. 예, 거의 대부분 상승 추세고, 대략적으로 이게 뉴욕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거의 이제 2023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2년인데 네. 2년 동안 한 17% 올랐고요. 네. 샌프란시스코가 그나마 좀 덜 올랐어요. 맨 위에 있는 파란색. 예. 그거 보시면 대략 9%. 그리고 보스턴이 14%, 미국 전역이 10%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이 10% 하는 게 사실 대단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부동산이 상승 트렌드였다. 근데 현재까지의 트렌드를 보면은 미국이 우선 경기가 좋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높았음에도 저 상태가 나타났다는 게 되게 좀 어마어마한 건데 그 다음 단계를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이제 경기가 쿨링 다운 하고 있어가지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올까를 좀 봐야 됩니다만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지금 그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도 있는데 미국도 경기가 쿨다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트럼프 얘기대로 또 그 이자율을 내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또 수요를 촉발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랑 상관없이 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예. 예. 그러면 진짜 이게 좀 당혹스러운데 예.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선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금리 많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기지 때문에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금리가 높은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건 그렇죠. 미국의 모기지 시장이 고정금리나 장기금리 형태의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차피 금리가 높은 것들이 물가 잡으려고 높았던 것인데 그럼 물가의 해칭 수단으로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그런 거죠. 어느 걸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하고 가격 관계를 보면은 예. 우선 저게 아까 말씀드린 건 2000년을 100으로 놓고 서로 다 본 거예요. 예. 보시면 2008년 위기 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2012년부터 대부분이 다 같이 폭등하기 시작해요. 예. 아까 파란색이 샌프란시스코 어마어마하게 오른 게 보이시죠? 네. 저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테크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실리콘밸리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 저 그래프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못지않게 미국이 올랐어요. 그거 인정해야 될 텐데, 그 다음 그래프가 이제 이게 30년 픽스드 레이트예요. 30년 고정 주택담보 이자율이 저 파란색이고, 그리고 그 주황 색깔이 이제 케이스 실러, 그러니까 미국 전체 주택 가격 지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대부분의 기관이 이 금리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하고의 반대 관계가 존재를 해요. 예를 네. 들어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네. 이때가 대략 한 4%대인데 평균. 근데 이거는 그 기전보다 좀 낮거든요. 그 과거에는 뭐 6%대였으니까. 그때 보면은 2012년부터 20년까지 대폭등한 게 나타나고요. 네.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래에 와서 2022년까지 미국이 기준금리 거의 0% 하다가 확 올렸잖아요. 예. 미국은 금리 한 예. 5%대까지.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모기지 이자는 금리보다 높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6.5에서 7%대가 간다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불과 2, 3년 전에 4%대였는데 지금 6.5에서 7%대까지 갔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022년에서 2023년 초에 조금 떨어졌으나 예. 그 높은 금리에도 가격이 오른 게 지금 미국에서 잡혀요. 그래서 지금 매우 예외적인 현상인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예. 첫 번째가 이제 공급 부족인데 예를 들어서 이건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건설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많이 상승했으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은 효과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음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이게 그 몬센톤이라는 그 민간 업체에서 항상 이 주택 건설 비용 지수를 발표를 해요. 네. 지금 보시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35%가 올랐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조금 그 정체 수준입니다만은 이것도 우리랑 비슷해요. 2020부터 2023까지 40% 우리도 올랐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 우리 지금 그 건물 못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요. 특히 이제 이 건설 비용 오른 거를 보면은. 예. 그럼 저런 효과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건설비 올라가지고 공급 부족은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와 다르게 미국이 경기가 좋았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비자들의 바잉 파워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은 주택 시장에 들어갈 요인이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높든 안 높든 간에 네. 모기지가 높든 안 높든 간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약간 이건 좀 주시해서 보여야 될 건데 거대 금융회사들이 지금 집을 사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선 때도 약간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블랙락이라든지 스테이트 스트리트나 아니면 뱅가드 같은 업체들이 LLC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단독주택을 막 사고 있어요. 예,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서 예. 몇 달 전에는 이 뉴욕 주 지사가 헤지 펀드가 주택을 매수하는 거를 규제를 강화하려는 걸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사는 데잖아요. 이거를 거대한 금융회사들이 가서 사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잉 파워가 개인보다는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형수가 충분히 존재를 하는 거고 다양한 효과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 가격을 올리는 걸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크게 3개 정도. 예. 네.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야,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떤 요인은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뭐 설명했던 것들과 상관없는 움직임들이 많이 목격되는 새로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래프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전체 주택 가격을 가만히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춤하다가 2012년부터 지금 내리 계속 오르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럼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까 앞서 보여주셨던 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저게 평균이니까 대도시가 확 올라가다 보니 평균을 끌어올린 거예요? 두 번째죠. 평균을 끌어올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경기가 되게 안 좋은 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주택 가격은 우리가 맨 앞에서 본 슬라이드에서 네. 저거죠. 저기서 저런 식의 상승률은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네. 상승률이 낮은 데들이 예. 그거를 이제 상쇄시킨 거니까요. 사실은 그런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요, 교수님 좀 더 궁극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도 확실히 서울 수도권의 선호도가 점점 공고히 되는 것 같고요. 미국도 보니까 여러 가지 저 기간 동안 정책적 이슈들도 달랐고 국제적인 경제 흐름도 달랐지만 대도시에 대한 뭐 집중화 현상 이게 참 공고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까?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그러니까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다운타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MSA라고 하거든요. 예. 메트로폴리탄 스태티스티컬 에리어인가 그런데 그 그러니까 미국 대도시죠. 대도시 안에서도 뉴욕이 맨하탄이 센터고요. 그죠? 네. 실리콘밸리에서도 뭐 샌프란시스코가 센터인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대도시 간에서도 격차가 있습니다만은 대도시 안에서도 이 중요한 메이저 그 다운타운이 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 내 수요도 있지만 글로벌 수요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주요한 도시의 다운타운으로 몰리는 그거는 팩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재미있게도 일본에서도 나타나요. 일본에서도. 예, 일본에서도 지금 동경 가격은 다른 데보다 빨리 오르고 있고 네. 동경에서도 미나토구라든지 추오구라든지 이쪽 그 동경 3구가 핵심이거든요. 예. 치오다구 이 3구. 그럼 거기는 아파트 맨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2, 3년 전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올린 것들이 잡히기 때문에 같은 국가의 같은 여러 도시 중에서도 핵심 도시는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잡혀요. 네.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뭐 그 토어제가 예. 부분적으로 일부 핵심 지역에서 풀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야 이렇게까지 광풍인가 할 정도로 단기간에 어떤 데는 3억, 어떤 데는 7억.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도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정황상 반포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70억을 찍었다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찌 보면 저런 글로벌한 흐름에서 같이 부합하는 현상이고 그러면 좀 듣는 분들은 좀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오르는 건가요? 글쎄요, 앞으로 얼만큼 더 오를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글로벌 현상이 우리도 나타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그 리처드 플로리다의 그 2017년에 발간한 책이 있거든요. 네. 얼번 크라이시스라고 2023년에 우리나라도 지금 번역돼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책 내용 보면은 글로벌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지역의 핵심 동네는 다른 데보다 성장이 빠르다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17년에 그 분석을 했다는 건 2010년대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통계 자료 네.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 봐요. 예. 그게 이제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이제 수요층에서의 어떤 격차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요층에서도 예를 들어서 같은 직군, 스포츠면 스포츠 아니면 그 가수면 가수를 예. 봤을 때 가수의 탑 티어하고 평균적인 티어의 가수의 소득 격차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90년대나 80년대 중반에 뭐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뭐 이지은 뭐 이런 가수들 있을 네, 거잖아요. 있었죠. 예. 네? 그럼 그 가수들이 당시에 벌어뒀던 소득과 평균과의 차이하고 블랙핑크나 BTS가 벌어들인 소득과 평균적인 가수하고 차이는 과거에 이랬으면 지금은 이만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것들을 보면은 스포츠도 마찬가지도 과거에 뭐 최순호, 변병주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선수분들하고 이제 평균적인 선수하고의 갭이 이 정도였다면 지금 우리가 손흥민 같은 선수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보면은 신도시 좋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를 안 사요. 안 가죠. 예. 거의 딱 네 군데 사요. 반포, 압구정, 청담, 성수, 한남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도곡동, 역삼동도 안 들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수요가 이거 양극화인데 네. 양극화가 같은 직종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예. 그 소득의 양극화가 지역의 양극화까지 그냥 간다고 전 지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거는 그 트렌드로 가는 거고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럼 주거 양극화가 좋은가? 예. 그리고 이게 주거 양극화를 정책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 힘들거든요. 예. 그럼 중산층 이하의 서민의 주택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주거 복지를 향상시킬 거에 대한 고민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우리 언론에서나 많은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도 강남 집값 어떻게 되더라, 강남 어떻게 되더라, 이게 너무 이슈가 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이런 표현이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 그들만의 리그니 그냥 어나더 레벨로 놔두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들의 주택에 대한 공급과 안정적인 수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강남 집값은 그들끼리 사고 팔던 알아서 하시고 다른 지역에 대한 공급 안전망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강남 집값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전체 주택 시장이 좀 뭐랄까요? 부작용이라든가 오히려 순기능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강남 집값 잡는다고 했을 때 여러 뭐 세제라든지 아니면은 금융이라든지 수요 잡기 정책들이 나왔는데 예. 작동이 안 됐잖아요. 네. 저는 딴 것보다도 집값은 사실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라도 제대로 때렸으면 좋겠어요. 세금이라도. 우리나라 실효세가 너무 낮거든요. 0.4%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0.1%예요. 네. 왜냐면은 전체 금액에서 뭐 간편 가격하고 예.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격 하니까 그게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거기서 4%를 때리는 거니까 굉장히 낮은데 미국이 제일 낮은 주가 0.3%고 평균이 0.8%잖아요. 네. 그럼 그거라도 뭐 종부세 같이 페널티 징벌적 제세는 없애 대신에 네. 0.1% 재산세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 0.2나 0.3까지 사회적 합의를 봐가지고 올리면은 그럼 되는 거죠. 10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데 세금이 0.1%에서 0.2%다. 종부세 빼고 그건 너무 낮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예. 세제를 조금 더 우리가 혁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격은 냅두고요. 네. 최근 전개되고 있는 급변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주택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통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전 세계적인 부동산의 흐름, 트렌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말씀을 쭉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최상급지에 대한 주택 가격의 변화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모니터해야겠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제가 강남 상구 대충 아파트 개축 세봤거든요. 40만 채 좀 안 되더라고요. 네. 38만 채 되더라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모든 거를 다 결정할 수는 없으니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슬슬 주목하고 그냥 그건 그런 흐름이 있나 보다 인식하는 것도 이제는 좀 우리가 그런 여유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주택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